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일요서울 1334호가 발행됐습니다. 일요서울 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유의미한 참 내가 의미심장한 여론조사를 하나 봤는데 구미에서 여론조사를 돌렸거든요. 우리 공화당 몇 프로 나온 것 같아요? 그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생각에 있는 그 지역에서 우리 공화당이 여론조사 몇 프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 나왔나요? 10%. 뭐 어떤 분 20% 얘기하고 뭐 그러던데 1.8% 나왔어요. 1.8%. 우리 일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1% 나올 거야. 그 1% 때문에 중도에 있는 20%, 30%를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정광 목사도 마찬가지. 그분에 대해서 우리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진짜 처절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하고 같이 단상에 올라가 연설해버리고 김문수 지사 이런 사람하고 같이 연설해버리고 또 그분이 와가지고 언론이 딱 그것만 노려요. 나머지 유명한 사람도 다 1분 있다 2분 있다 왔다 갔는데 40분 30분 있으면서 40분. 딱 나와가지고 40분요? 이래버리니까 우리 집단 자체가 정광훈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못 잘라내니까 우리 당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제가 이제 보통 NL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NL이 집권한 데가 있어요. 중국이라고. 중국이 NL이 집권한 곳이에요. 민족 해방론자들이 집권을 하는 데인데 거기서 보면 모택동 사진 천안문에 사진 걸어놓잖아요. 주사파들이 그랬었단 말이에요. 수령을 마음에 품어야 온전한 인간이 된다. 이거 완전히 컬트고 광기거든요. 중국 조직 중에서 중앙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 있단 말이에요. 저는 공수처가 그거 모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30만 명 수청을 했거든요. 시진핑이 권력 잡는데. 인구 비례로 따진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럼 만약 공수처 딱 설치되면 일단은 유재일은 무조건 숙청이고 아, 저는 이준석 무조건 숙청. 아니 근데 문제는 당선이 돼야 수행을 하지. 근데 다른 게 뭐냐면 숙청이요. 먼저 민주당 내부에서 숙청 먼저 한다니까요. 아니 그 여기는 무조건 숙청 대상이야. 내가. 이미 우리는 거의 여기- 반숙청 당한 상태지. 여기 뭐. 다 된 거고. 그러니까 공수처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의 실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의 실체를. 유재일부터 일단 단식 들어가. 저요? 단식이요? 아, 저는 겨울에 안 곱습니다. 아, 형님 예전에 그런 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 예전에 군사정부도 집권하자마자 바로 이제 사회 정화 운동 많이 했던 것처럼. 바로 삼천교육대 만들고 옛날에. 근데 그 그랬지. 사회 정화할 때 뭐 당연히 뭐 불량배들도 잡혀가고 했겠지만은 아닌 사람도 정치인 중에서도 삼천교육대 간 사람 아닌 사람도 많이 잡혀왔을 것이고 네. 예전에 보면 박정희 군사정부도 처음에 들어가지고 그 나는 깡패입니다 이거 들고 갔던 거 그런 것처럼 뭐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은 국민들한테 뭐 물갈이로 보이겠지만은 그 뒤에 수많은 다른 숙청이 있었잖아요. 검찰은 대규모 숙청 못 한다는 거예요. 이는 조직으로 보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깡패 새끼 잡아야지, 뭐 마약사범 잡아야지. 기본 업무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정치 조직 숙청하는데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한계가 있는데 경찰은 15만 명 동원해가지고요. 대대적 숙청이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작동하려면 대규모 조직이 있어야 되고 경찰하고 유착을 해야 돼요. 공수처는 전례가 없다고 하는데 전례가 왜 없어요? 이런 식의 중국에 있고 중국에 북한에 있고, 있고 베트남에 다 있고 다 있고 그런 거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검찰이 권력 신여라고들 얘기하는데 그러면 경찰은 아니야? 경찰은 권력의 신여가 경찰도 아니라고? 이번에 권력의 신여라는 내가 걸 볼 때는 증명하는 사건이 나왔는데 검찰은 그만두고 나면 변호사라도 해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소신을 지키는 사람이 좀 있는데 경찰은 쫓겨나고 나면 갈 데가 없어. 탐정제도 만들어야 돼. 아니 우리 집안이 사실은 경찰 가족이라는 표현 쓰거든요. 우리 집안이 외가적으로 다 경찰 가족인데 사실은 경찰 쪽은 더 취약해, 더 약해. 군인과 경찰의 결합이에요? 뭐 그러니까 나는 뭐 TK에서 꼴수 사실은 보수 우파였어. 사실 나는 북계란 표현이 더 내 입에 익숙한 사람이었고 광주 민주화운동보다 광주 사태란 말이 내 입에 더 익숙한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정치를 하면서 최근에 몇 년 동안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대화를 하면서 내 마음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극 우에서 조금씩 중도로 갈 때까지 이 괴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토론하고 막 싸우고. 한강을 건너니까 탱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강을 나는 건너면 그래요. 우리는 육사될 때 북진 통일 고토 회복을 외쳤던 사람이거든. 힘으로 북한을 무너뜨려야지 무슨 소리냐. 대화는 무슨 대화야 저놈들 어떻게 믿어 이랬거든. 근데 군인은 그래야 돼. 맞아 군인은 그렇지만 나는 군인이 아니잖아. 군인은 그래야 돼. 나는 이제 파해는 밀어붙인다 나는 이렇게 정치인이야 해가지고 정치. 군인이지. 정치인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 지금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때는 그랬어야 돼. 그래서 밀어붙여야지. 내가 내 사고 방식을 가지고는
영원히 우리 당은 집권하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나부터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내가 들더라고요. 4년 전에 했던 생각을 그대로 하고 있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사실 신기해 요즘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중도 쪽으로 온 거야? 그래서 그 지금은요 우리가 다음 총선에서 내년 총선에서 못 이기면 정말 100석 미만이나 적어도 나는 130석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걸 못하면 우리 몸속의 DNA 속에 자유한국당은 그래도 그런 게 있었거든. 우리는 늘 정권을 운영해왔고 나라를 이끌어왔던 집단이라는 자부심이 좀 있었거든. 옛날에는 내가 국회의원을 못 되더라도 우리가 정권을 잡아서 내가 장관도 가고 어디도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의원이 있었는데 군소정당들은 당장 이 배지를 달고 있으면 이게 너무 커 보이거든. 이걸 못 놓쳐. 이거 말 뒤에는 테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갈수록 더 얼굴이 뻔뻔해지고 우리 당 중진들이 자기 못 물러나겠다고 버티는 게 점점 이 3류 정당, 4류 정당, 2류 정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철저히 기존에 실패했던 방식을 버리고 중간으로 가서 우리가 이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지금 봐라. 이렇게 많이 터졌는데 국민들은 우리를 찍어줄 준비가 다 돼 있거든. 근데 이걸 못 받아먹는 우리 당 지도부, 우리 당 사람들 참 무능하다. 한심하다. 아까 그 4년 전 얘기랑 바뀌었다는 게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4년 전에 제가 딱 저 생각을 어떤 생각인가? 뭐냐면- 원래 국우에 있다가 지금 극우에 있다 그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그 새누리당의 그 당시 확장성이라는 것이 갈수록 줄어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던 게 2015년 초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줄어든다 확장성이. 유승민 원내대표 연설 파동이었는데 그때 증세형 복지는 허구입니다. 이 말 만약에 맞다고 틀리다고 생각하면 반박을 해보세요. 누가 반박하겠어? 복지를 하려면 증세를 해야지. 그건 맞는 얘기죠. 근데 그 말 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거는 박근혜 정부의 공간을 넓혀주는 거였거든요. 보면은 당에서 먼저 복지를 하기 위해서 증세를 하자라고 제안하는 것이고 청와대가 화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배신자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저는 그때 좋은 기회를 놓쳤다 생각하고 그 뒤로는 계속 이제 근데 사실 당내에 있는 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머리가 좀 되는 사람들이라면은 이게 왜 배신이야? 이건 오히려 당의 지형을 넓혀가지고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건데 라고 반박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청와대 화났다. 유승민 배신자를 몰자.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배신자 담론이 시작된 건데 그때 저는 이미 정책적 카드가 갈수록 좁아졌다 생각하고 그 뒤로부터 확장성은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앞으로 저는 예측했던 게 뭐냐면은 의석이 계속 자연 감쇄할 것이다. 왜냐하면 부울경 계속 공락당할 것이고 수도권은 계속 상태가 안 좋아질 것이니까 그럼 영남 65석도 짓기 힘들어지고 그리고 이번에 보면 뭐냐면 최문순이라는 사람이 강원도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세요. 보면은 지금 강원도에서 나오는 민주당표는 최문순에 대한 개인적 지지가 굉장히 세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씩 잠식되고 안희정 보세요.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안희정이 충청남도 지사로 3파전에서 어쩌다 된 거예요. 처음에. 근데 하고 나니까 안희정이 충청도에서 잘했죠. 그 굉장히 민주당의 지형을 넓혀나가고 근데 그런 확장적인 개념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 그다음에 새누리당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당은 변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양대 정당이랬을 때 그 양대 정당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가능성을 지금 소위 말하는 강경 보수 아니면 영남 보수 이런 것들은 지금 부정하는 형태의 보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대로 가면 경직도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세력 교체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양당 체제 하에서도. 자, 이게 사실 보세요. 내가 요즘 여론조사를 유심히 보는데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도 내가 한마디 할게요. 김진태가 뭐 이쪽에 그때 3,000명 모아가지고 입당하면서 우리 당 대통령 후보를 거의 당대표 선거 때 김진태 먹는 분위기였는데 그 3,000명 와가지고 막 전달 시가고 하니까 정말 대단해 보였잖아요, 그게. 근데 정작 김진태 꼴찌했고, 우리 당에서. 강원일본가에서 이렇게 여론조사를 돌린 걸 보니까 범야권 후보 중에는 후보가 한 10명 가까이 되는데, 김진태 의원이 한 40% 이상 표를 얻을 정도로 압도적이야. 그러니까 김진태를 따라올 만한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그 야권 후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김진태를 딱 넣고 민주당이 출마 예정된 후보 3명을 딱 돌렸는데 2명한테 3에서 5% 쳐. 한 명한테만 이기고 근소하게 나머지는 쳐. 그러니까 김진태 카드를 내면 민주당에서 김진태 가만 놔두겠어. 저격 공천할 거야 분명히. 그리고 각종 시민단체에서 거기 좀 총투입돼가지고 낙선운동할 거라고. 그러면 우리 당으로 봤을 때 되지도 못할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공천하는 순간 우리 수도권 같은 데는 야 김진태를 공천한 당이야 저 당은. 그러면서 우리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리 일선만 하더라도 중도층들한테 표에 영향을 줘. 근데 그 사람 공천하면 되겠어 이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 특정을 얘기하고 그렇지만 이런 지금 그걸 따지지 못하고 당의 변형 6명이 총정에 의해서 당이 변해야 된다. 기득권을 내려놔야 된다. 배지들도 전부 다 남탓만 하고 배지 한 명도 불출마 선언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부터 당의 변정이라도 버릴게. 당 해체하자. 해체하자는 게 뭐 당을 갈겨를 찢자는 거야? 다시 새롭게 하자. 그렇지. 해체를 하지 않으면 공중분해돼. 우리는 총선 이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당의 산짓이 뭐야? 지도부에서 배우 색출해라. 그 전부 다 또 보니까 나는 사인만 해줬는데 나중에 배우는 조대원이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순혈을 강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극성스러운 사람들이 막 극성스럽게 굴면 다수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소수를 가지고 다수인 척하는 거 그걸 볼셰비키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휩쓸리면 이 대중 정치에서는 끝장이 난다고 보는 거죠. 확장적이고 품어야 된다는 얘기. 이 얘기를 했을 때 박살나는 건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 현상이에요. 양쪽 정당이 전부 다 순혈주의로 갔을 때 이런 상황으로 승부가 걸리게 되면 이거는 한국 정치 불행이라고 보는 거죠. 자, 보수 대통령 이제 좀 질문 좀 할게요. 네. 아, 질문 하나도 못 하고 끝날 뻔했네. 보수 대통합 지금 황교안 대표 이제 단식이 이제 어떻게 보면 끝난 거죠. 일단은 병원에 가셨으니까 끝났는데, 자, 패스트트랙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물 건너갔다고 보세요? 아니면 패스트트랙 처리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이제 두 보수 쪽에 이제 세력이 다른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자유한국당은 이제 황교안 대표 단독 드리블로 이제 가는 형태였다가 이제 뭐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유승민 대표랑 변혁 측에서 이제 저거 필리버스터로 막겠다 이렇게 선언했거든요. 근데 이 두 전략이 있어가지고 이제 많이들 볼 겁니다. 과연 어떤 게 실질적인 저지 수단이 될 것이냐. 제가 봤을 땐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쫓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원래 예전에 이제 민주당이 했던 필리버스터는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인데 그때는 법안이 하나예요. 법안이 하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필리버스터를 하다가도 정기국회가 예를 들어 종료되고 다음에 임시국회를 소집하면은 그때 첫 번째 안건으로 무조건 표결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기국회 처리 못해도 그렇기 때문에 뭐 실질적인 방어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패스트트랙이라는 거는 안에 보면은 선거법 개정안이랑 검찰청법이랑 뭐 공수처설치법이랑 뭐 해가지고 4개 법안이 있어요. 이 4개 법안을 순차적으로 전부 다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정기국회 선거법을 올려요. 그러면 1번이죠. 1번을 올려요. 그럼 12월 10일까지 필리버스터에서 막아내잖아요. 그럼 정기국회 종결돼요. 그럼 그 다음에 임시국회를 소집해가지고 첫 번째 안건으로 표결합니다. 그럼 두 번째 안건을 상정해요. 그럼 또다시 또 필리버스터 해가지고 임시국회 막까지 버티면은 또 이제 그럼 그 임시국회 끝나고 두 번째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4번의 임시국회 소집해야 돼요. 근데 임시국회라는 것이 소집을 하려면 의사일정도 논의해야 되고 그리고 최소 3일 이상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민주당이 이걸 하는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날치기 시도를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너무 힘들죠. 4번씩 이제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되는 것인데 저는 그 과정에서 이제 국민들이 저놈들은 도대체 또 뭘 꿀발람기를 저렇게까지 하려고 하느냐라는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 조국과 유재수 등 이런 것들 막으려고 한다는 인식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지금 실질적으로 연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법 안에 있는 방식으로 이걸 투쟁하는 방식이었다면은 필리버스터라는 그 무제한 토론이라는 것도 그런 그 방식이거든요. 저는 이거를 선택했을 때 과연 자유한국당이 유승민이 먼저 낸 아이디어라는 것을 극복하고 동참할지 동참했을 때 과연 시간을 버틸 정도로 컨텐츠 있게 이렇게 사람들이 할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이 앞으로 보수 대통합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만약에 힘을 합쳐가지고 여기서 어떤 성과를 낸다. 예, 유승민의 방식으로 자유한국당이 동참해가지고 성과를 낸다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지지율 합산 이런 게 아니라 이 기획하는 사람이랑 수행하는 사람이 합치니까 뭔가 팀플레이가 돼가지고 시너지가 나네 라는 인식이 생기면 보수 대통합 하자라는 얘기가 나올 것이고 여기서부터 이견이 나면은 그땐 끝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덧붙이면 홍준표 전 이번에 가장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단식을 하는데 한 4일쯤 뒤부터는 이제 생각을 많이 이제 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가장 열받았을 게 홍준표 찾아갔을 때 홍준표 대표 와서 뭐라 그랬어요. 문안 인사를 우선 했겠지 보면은 몸 잘 챙기고 했겠지. 근데 그거는 무슨 내용인지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근데 딱 그거 하고 나서 나와가지고 기자들 앞에 딱 카메라인데 딱 서가지고 중재안이라고 제시를 해요. 공수처를 내주고 선거법을 지키자. 근데 이거는 누워가지고 황교안 대표 그때 저 인간 진짜 내가 낼 수 있는 타협안을 저 인간이 저러고 있네. 이 생각 들었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만큼 홍준표 대표가 내놓은 공수처는 어차피 나중에 정권을 찾으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좀 약화된 형태의 공수처를 받아내고 없애버려도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근데 선거법은 못 없앤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타협안을 낼 수도 있었는데 그걸 홍준표 대표가 얘기함으로써 자 이제 황교안 대표는 누워있는 사이에 두 가지 일이 발생한 거예요. 자 패스트트랙 저지 방식상 유승민이 제안한 필리버스터를 받아들일 것이냐 이제
그리고 하나는 홍준표가 제시한 타협안을 받아들일 것이냐. 어느 쪽 다 본인 입장에서는 좀 약간 이런 표현을 할지 모르겠지만 꽃놀이패가 아니죠. 그러니까 좀 누군가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니까 위신이 좀 깎일 수 있다 뭔가 좀 생각했지만 독창적이지 못하죠. 예. 저는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황교안 대표가 지금 이 건강을 회복하고 나면은 첫 번째 판단해야 될 지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 아마 좀 재밌는 판이 생겼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의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그 설명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어떻게 될 것 같다. 필리버스터 하면 막을 수 있어요. 네. 필리버스터에서 막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선거법이나 공수처 다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면 아까 말했지 선거법을 올리면은 이거 통과시키면 오케이, 되냐고 오케이. 하는데 그 정의당이 이런 것을 못 믿어요. 민주당이. 선거법 통과시켜주고 나면 다음번에 임시국회 할 땐 얘네 전부 다 안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쌩할 수 있죠. 그렇죠. 쌩할 수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쉽지 않다. 예. 이거는 윤석열의 판을 계속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거로 선거법하고 공수처가 너무 언론에 이 양 정당이 이거 사실 내용도 없잖아요. 계속 싸우는 것밖에 없을 텐데 협상에서 250대 50이냐 뭐 225대 75냐 이거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니네 그렇게 자신 있으면 150대 150으로 한번 표결해봐. 뭐 전라도가 박살나니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선거가 줄어드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렇게 자신 있으면 200대 100으로 올려. 우리는 반대할 건데 그렇게 200대 100으로 올려가서 표결 한번 해보자. 니네 이탈표 몇 표나 나오는지. 부결된다고 보거든요. 225대 75도 부결날 가능성 되게 높게 보거든요. 저는. 그러면 완전 개망신 당하는 거예요. 저쪽이. 지네가 그렇게 패스트트랙에 난리를 쳐서 했는데 표결에서 지면 완전히 콩가루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 내에서 반대할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 지역구가 없어지는데 이거. 아니 자유한국당이 200대 100으로 올리자 그러면 저쪽에서요. 뭐라고 할 거예요? 명분 없지. 보수 대통합 같은 경우에서도 저는요. 선거법이 어떻게 바뀌든 이중대가 좋아요. 이중대가 있으면 비례를 많이 가져가잖아요. 연석회의로 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당으로 뭉치지 말고 연석회의로 가서 지역구에서 후보 단일화를 하고 비례는 이중대가 많이 챙기고 저는 이 선거에서 지금 정의당이 뭐 많은 걸 이득을 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지금 저는 이 선거제도 보는 게 보수한테 왜 나쁘냐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제일 큰 세력이 있고 자유한국당보다 더 극단적인 이중대 성격인 우리공화당이 있고 중도 쪽의 성격인 변혁이 있는데 이중대 삼중대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바뀐 선거 제도가 옛날에 이거 분석하면 친박연대 2008년대 19살 더 늘거든요. 이 제도였다고 하면 훨씬 더 보수 쪽이 유리한 선거 제도라는 거예요. 곰곰이 따져보면. 제가 250대 50이 되면은 지금이 253대 47인데 뭐가 다르냐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완전 연동형 250대 50을 하자고 이제 타협안을 정의당에 던진 거거든요. 이제 보면은 민주당이. 그런데 그게 봤을 때 뭐가 달라지냐면요. 자유한국당은 선거 폭망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재 영입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지난번에 한번 분석해드렸지만은 영남 65석과 그리고 강남에 있는 것 그리고 뭐 충청도 강원도 이런 데 해가지고 지역구에서 한 80석 정도가 이제 아주 안정적인 꼽기만 한 당선되는 지역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80석을 넘어서 거기 현역 의원도 있고 하니까 공간을 최대한 많이 비워야지 그 비례가 한 20개 또 있어야지 그게 그 인재 영입이 되거든요. 당장 당신께서 굉장한 전문가인데 선거는 한 번도 뛰어본 적 없고 불안한데 국회의원 해보고 싶은 사람이면은 비례가 하나도 안 될 게 확실한 250대 50이면 완전 연동형이면 비례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럼 거기 자유한국당 영입되고 싶겠어요? 아니죠. 아까 유재일 씨 말대로는 이제 본진이 털리는 거죠. 보면은 그 상황. 그런데 민주당은 그래도 영입이 돼요. 같은 상황이지만 왜냐면 그래도 여당이니까 나중에 선거 어려운 데 나가서 선거 떨어지면 공사사장이 돼도 갈 수 그런 거라도 시켜주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인재 영입 하나도 못하고 근데 망합니다. 어차피 이제 뭐 패스트트랙 통과되기 쉽지 않다면서요. 여기 통과된다는 가정이고 여기는 통과되기 아니 만약에 쉽지 그 전략적으로 만약에 필리버스터에 열성적으로 동의하고 제대로 하면은 가가지고 제대로 하면 노래 안 부르고 제대로 하면은 나 이준석 국회의원 하면 잘할 것 같아. 저는 종진이 형이 국회의원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못하는데 여기는 왜 잘하냐면 필리버스터로 12시간 24시간이 가능한 친구야. 젊고 일단 건강이 되고 이게 되잖아. 필리버스터 이 내용도 국회의원 되고. 잘하는 거예요? 필리버스터 이거 해야지 이걸로. 이준석 잘할 것 같아. 그거는 그죠? 조대원은 조금 불안하긴 한데 해보세요. 또. 전 노래하면 되지 뭐. 아 노래하면 자 군가 나오는 거야? 군가 그렇지 군대가 보람차 군가 천국식이었는데 끝마치고서 얘기 요즘은 있잖아 집에서도 누가 통화하든지 얘기할 때 정준영 목소리가 귀에 앵앵거려. 막 환청이 들려. 오디오가 섞이면서 하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막 집에서도 애들 얘기하는데 옆에 누가 끼잖아. 우리 집사람 얘기했는데 애가 끼면 막 짜증을 내버리는 거야. 조용 안 해? 네가 박종진이야? 아 이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저는요. 지금 무슨 질문했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자, 좀 내가 다 해주세요. 적었어. 예. 자꾸 핵심이 없다 그래서 사실 먼저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얘기하면 홍준표 대표 요즘 바른 말씀 많이 하세요. 근데 맞아요. 바른 말씀 많이 하는데 왜 맞아요. 아무도 얘기를 안 듣느냐? 홍준표 갑자기 내가 대구 갈지 창녕 갈지는 내가 결정할게. 이런 순간 치와와 버리는 거야. 다들 피식 웃으면서 그냥 홍준표 대표 무슨 말하면 이제 화가 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당으로서는 그냥 웃어. 그리고 좀 쪽팔리기도 하고 저 이런 분은 아니고 좀 진지하게 뭐 할 수 있는 분이 없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정의하고 싶고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했던 그 제안했던 필리버스터를 한국당이 채택할 수 있냐. 단식이라는 정말 목숨을 건 단식, 이 극단적인 저 상황에서 유승민 대표가 어쨌든 찾아갔죠. 그러면 이게 하나의 물꼬를 튼 거야. 그럼 뒤에서 그 참모들은 지금 해야 될 거는 한국당 황 대표 측근이란 분들은 뒤에서 유승민계하고 대화가 시작됐어요. 필리버스터는 이렇게 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 예를 들면 우리 공화당 이렇게 정리할 것이고 당신들 명분을 줄게. 이렇게 얘기해서 빨리 보수 대통합으로 나가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걸 제가 질문하고 싶고 그 다음에 한국당은 이 패스트트랙 전국에 있어서 225대 75다 저쪽에서 250대 50으로 가겠다. 심지어 연동형 비율을 50에서 40으로 낮추겠다. 뭔가 제대로 끊임없이 얘기를 해. 근데 우리는 무조건 노. 안 해. 다 틀렸어. 우리 거밖에 안 해.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결국은 패스트트랙이 저지가 되고 선거법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다 하더라도 국민들 뇌리 속에서는 쟤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해. 왜 골수야. 저런 애들은 집권해서는 안 돼. 견제할 정도만 줘야 돼.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전투에서 이길지 모르지만 전쟁에 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해라 이 말이지. 그래서 정확한 대안을 제시하라. 끊임없이 저쪽에서 하나 자유한국당은. 받으면 저쪽이 못 받아들일 내용이라도 지난번보다는 계속 대안을 무조건 제시해라. 비례대표 다 압수해라. 우리는 못한다. 이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낮춰서 그럼 오신환이 형 내오는 거 괜찮던데. 자. 200대 100 중대선거구제 100은. 그거 유승민 대선 공약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안 난 괜찮다고 봤거든요. 이번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수도권에서 크게 양보를 해라. 전역 쪽에다가. 총선을 크게 양보하면 대선을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닌가. 통합은 대선에서 유리한 전략이고 총선에선 연대가 유리한 전략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연대해라. 제가 봤을 때 변혁하고 자유한국당하고 통합론이 이쁜 그림으로 가기 힘들어요. 지금 상황이. 그럴 거면 차라리 이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연대로 아예 프레임을 짜고 가고 통합은 대선 전까지 통합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수도권을 양보해라. 많은 부분에서. 그리고 제가 한마디만 더 하세요. 말씀드리면 네. 아까 했었던 건데 요번에 최선의 그림은 표결 가서 저쪽에서 반란표 나와서 엎어지는 게 보수 쪽에서는 최선의 제일 그림이다. 모양새가 좋다. 그러니까 표결 가라. 근데 민주당에서 반란표 나와가지고 이게 무산되는 게 가장 좋은 모양새다. 그 작업을 열심히 치라는 얘기죠. 머리가 다 좋아 보면은 거의 뭐 정치 10단들이야 9단들이야 내가 볼 때. 칼국수 먹으러 갑시다. 네. 네. 여기 봐라. 슈퍼챗 다 싸줬는데 왜 벌써 이제 끝낼라 그러냐. 지금부터 엔딩 20분. 우리가 필리버스터 하는 거야. 우리는 항상 우리가 20분을 필리버스터 여기서. 계속해. 여기 독재자가 못 끝내게. 근데 이 얘기는 좀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시민, 조국 전 장관과 유재수 일명씩도 없다. 이거. 그럼 한마디 하세요. 유시민 조국 해봐, 전 해봐. 장관과 유재수 일면식도 없다. 이게 말이 되나요? 아니 전 이게 더 웃긴 거. 조국 전 장관하고는 분명히 알고 있는 사이로 알고 있는데. 아니 저는 이 얘기가 더 재밌는 거예요. 일면식도 없는데 왜 봐줘? 위에서 전화가 오니까 봐주지. 일면식도 없는데 감찰을 무마하면 이게 더 이상한 거지. 그럼 위에 뭐가 있다는 거지? 위에- 조국 장관하고 유재수 부지장하고 아니. 일면식이 없다. 네. 내가 듣고 싶은 게 이 양반이 이건 본인이 삼자가 할 얘기가 아닌데, 그죠? 취재했대잖아. 나랑 유재희라고 일면식 없다고 우리 준서가 얘기하는 게 더 웃기는 거 아니야, 그죠? 오늘 20분 안 가고 끝날 분위기다. 네, 여기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자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4명이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힘들어. 한 번 오는 것도 힘들어. 요즘 그래요? 총선은 다가오고. 그러면 우리 그리로 한번 갑시다. 누가 50만 원 냈네? 아이고 5만 원. 아니 형님이 술을 안 드시고 오니까 이게 힘이 없어. 형님은 조금 드시고 하는 게 맞아. 내가 봤을 때. 그다음에 다음 주 예고해 주세요. 네, 다음 주 세 분이- 목요일. 세 분이 네. 박종진의 거 없이 첫 방송 한번. 그래?
아니 이렇게 해외여행 갈 수 있는 게 여기는 정규직이라서 이렇게 휴가도 있어. 그 페이드 베이케이션 하는 거고 우리는 비정규직이라 가지고 우리는 상을 치러 가도 안 줘. 그래서 악착같이 나와야 되고 그렇잖아요. 아니야, 정진은 비정규직이야. 정규직 아닌가? 정규직? 아니야. 나 정규직으로 알았는데. 비정규직이죠. 누가 종진이 형이랑 정규직으로 이런 관계를 만들고 싶겠어. 다음 주에는 제가 그 우리 여식 딸 여식과 함께 잘 시험을 잘 쳤어요, 얘가. 제가 볼 때는 잘 치든 안 치든 이번에 무조건 가야 됩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벌써 수능 5번째입니다. 한 명 더 남았습니다. 아우 저 아니 그 애국자. 육사 무조건 가야 됩니다. 육사 합격 안 했나? 그거 이제 13일날 발표해요. 예. 야, 이 따님이 육사 시험을 그 1차, 2차 합격하고 마지막 최종 결론만 기다리는데 저도 기대가 되고 설레입니다. 우리 셋째는 경희대 최종 합격했는데 얘도 ROTC가 안 되니까. 그래. 우리는 딸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장교가 될 확률이 있고 아버지와 아들은 지금 GOP에서 근무했던 형은 최전방. 진짜 처음부터 출마할 때 병역 문제는 이상이 없네요. 병역 문제는. 아니 뭐 이상 정도가 아니라 플러스 알파지. 여성 군대 안 가서 되는데 2명이 장교로 간다고 하면 야 이상 없는 정도가 아니지. 가산점 줘야 되는 가산점. 그리고 백두산 부대 출신인데. 이럴 때 가산점을 줘야지. 최태원 회장 딸이 군대 가가지고 가산점 받았잖아요. 사실상 여론에 있어서. 아 그래요? 근데- 여론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론에 있어서 가산점. 근데 봐 이름 박종진 보고 빨갱이라고 하는 놈들은 뭐냐 진짜. 개나 소나 빨갱이래. 아니 네. 보수란 게 뭐 진짜 맨날 이거 애국 보수 우리가 애국 시민 그런데 나는 그 말도 참 거슬려. 그게 자기들끼리는 좋은지 몰라도 애국 시민 그러고 가면 자기들만 애국 시민 우리는 다 전부 그러면 비애국 시민이야? 그거 제가 아니거든. 제 페이스북에 가지고 애국보수를 검색하면요 방금 전에 조대원 위원장이 했던 말 그대로 해놨어요. 5년 전에 2013년. 두 분이 싱크율이 엄청나군요. 근데 내가 볼 때 항상 4년 5년 차이로 쫓아가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조대원 내가 요즘 대원아, 네가 그냥 준석이 형 아니 그래라. 그러니까 내가 섬뜩한 게 뭐냐면 이제 조대원 그러니까 위원장 우리- 지금은 내가 자유한국당을 왜 나가 이렇게 하잖아. 이제 보면은 한 2년 있으면은 여기 왜 있어 내가 이렇게 할까 2년호를 지금 딱 예언했습니다. 저는 지금 중요한 분이 저희 밖에 가 계셔서 좀 나가봐야 돼요. 자 오늘 더 이상은 뭐 여기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딩 다음 15분 지금. 목요일 날 제가 빠진다는 거 좀 얘기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근데 예. 늘 바쁜 척하면서 야 다 해야 된다면서도 20분 다 채워. 이제 바로 4분 남았대 4분. 네, 엔딩 4분 남았대. 네, 칼국수는 먹고 갑시다. 나 배가 고파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메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메뉴를 좀 바꾸자니까. 그러면 냉면 먹어요. 오늘 이 와중에도 엔딩 15분이었어.